네, 오늘장 내일장 4월 2일 화요일 순서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막 우리 장을 마쳤습니다. 3시 정각 3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오늘 장 지수를 정리해드리죠. 코스피가 1986으로 끝났습니다. 1986으로 마치면서 9.8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빠졌습니다. 1포인트 조금 넘게 빠지면서 552.8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시황을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전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소식에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펀드 환매 물량을 중심으로 이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 공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장중 198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8%의 내림세 보이며 1986선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1,641억 원의 순매수세를, 외국인은 오후장 들어서면서 소폭이나마 포지션을 틀었는데요. 107억 원의 순매수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이 오전장에서는 외국인과 이 기관의 순매수 속에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장중 550선 후반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매도로 포지션 틀면서 지수 하락 반전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21%의 막판 들어서면서 이 하락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입니다. 552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484억 원, 외국인은 소폭이나마 7억 원의 매수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계속해서 출회된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미국의 3월 제조업 지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미국 뉴욕 증시가 내림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 달러화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3원 20전의 오름세 보이며 1,118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152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1%대의 하락 흐름,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기아차 역시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55,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한국전력 0.32%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31,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약세 흐름, LG화학이 3%에 가까운 조정폭 받으며 25만 9,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1%대의 조정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52,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파라다이스 오늘 3%에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28,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CJ 오쇼핑과 서울반도체가 1%대의 상승 흐름, 동서와 CJ ENM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오늘 상승폭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4%에 가까운 오름폭 보이면서 4,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GS홈쇼핑이 강보합권, 반면 다음은 1%대의 조정폭 보이며 91,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오늘 건설주 주가는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의 경우 오늘 약세 흐름 보이며 67,300원에, GS건설은 3%대의 하락폭 보이며 53,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대우건설이 4%대의 하락 흐름, 금호산업의 경우 오늘 13%대의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금호산업은 오늘 12,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은행주 주가가 오늘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STX 조선해양의 채권단에서 자율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당금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신한지주가 1%대의 조정폭 보이며 3,995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KB금융은 오늘 약세입니다.
이어서 하나금융지주가 5%대의 내림폭 보이며 37,450원에 이어서 우리금융 역시 6%에 가까운 급락세입니다. 12,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STX 조선해양의 이 채권단에서 자율협약 추진 소식으로 오늘 STX 그룹주 주가가 동반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하한가 나타내며 5,16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STX 중공업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밀리며 3,810원에 STX 빼노전 역시 하한가 기록하면서 3,37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모바일 게임즈 주가가 이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강화되며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게임들에서는 오늘 이 8%대의 강세 보이며 주당 8,500원씩 오른 하루였고요. 컴투스의 경우 7%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55,600원에 YD 온라인 상한가 기록하며 오늘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 YD 온라인의 경우 구글, 페이스북의 한국 모바일 시장 공략 소식에 오늘 강세 보인 하루인데요. 4,41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일 레저세 추가 인상 소식에 인상 가능성이 불면서 7%대의 급락세를 보였던 카지노즈 주가 오늘 우려감이 거치면서 일제히 상승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강원랜드가 4%대의 오름폭 보이며 31,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3%대의 강세 흐름, GKL이 5%대의 강세 보이며 31,6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북한이 가동을 중단했던 핵시설에 대해 재정비와 재가동하기로 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방산주 주가가 막판 들어 상승폭이었습니다. 스페코가 상한가 도달하며 4,39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퍼스텍이 6%대 강세, 이어서 비텍 역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2,62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세코닉스와 디지털 옵탁이 1,3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 폰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이어졌습니다. 먼저 세코닉스입니다. 7%대의 강세 보이며 28,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디지털 옵틱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6%대의 오름폭 보이며 26,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을 마감 정리해보고 내일장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STX 그룹 관련한 악재가 가장 큰 좀 폭발력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좀 시총도 큰 종목인데다가 이래저래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이라든가 해운 어려운 업종들을 두루두루 걸치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좀 우려감을 깊게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장에 대한 정리와 또 전략 수립을 해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장중에 나타났었던 그 STX 그룹과 관련된 좀 불확실한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장중 약세 요인으로 첫 번째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간밤에 나타났었던 해외 증시 부분도 한번 짚어본다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 둔화 우려도 일부분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일 중국의 통계청 3월 PMI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좀 더 부진한 전월보다 상승을 했지만 예상치에는 못 미치는 좀 수치를 발표했었고요. 간밤 발표됐었던 미국의 3월 제조업 지표도 시장의 예상치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2월에 이어 2월까지 좋았었던 제조업 지표가 3월 들어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의 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좀 더 대외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STX 조선해양 채권단의 자율 협약 추진 소식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킨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채무 관계가 높은 금융 관련주들을 비롯해서 건설과 조선, 해운 업종 등의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증시가 좀 약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4월 초부터 모습이 좀 안 좋아서 괜히 한 달에 대한 그 염려감으로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장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까? 일단
금일 밤 있을 해외 증시 지표들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금일 밤 미국에서는 ISM 서비스업 지수와 더불어서 유로존에 관련돼서는 연휴 이후로 그 PMI 제조업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치대로라면 전월 대비는 다소 좀 부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관련된 개선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지금 버틸 수 있는 부분은 금일 같은 경우에서도 장중에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좀 크게 나오기는 했었지만은 현물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매물 압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현재 국내 원달러 환율 수준이 1,100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추가 매물은 다소나마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STX 관련해가지고 워낙 많은 분들이 좀 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은행주들도 상당 부분 좀 타격이 있을 거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투자를 좀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 심리의 개선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현재 이와 관련돼서는 좀 더 관련된 사항들을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대응을 하기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좀 길게 내다보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좀 힘 빠지고 좀 힘에 겨운 하루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장 수급 특징 또 업종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정리 부탁드리죠. 예, 맞습니다. 오늘도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뉴스도 있었고요. 하지만 4월 들어서 남부지방에는 꽃이 피었죠. 그런 꽃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증시에는 아직까지는 냉혈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증시가 상당히 춥게만 느껴지는 그런 오늘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보시면 1973포인트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장중에 내려갔다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는 STX 그룹이 어느 정도는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 은행주가 반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모습 나타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나온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자체는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지금은 주도주 섹터가 상당히 찾기 힘들죠.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주로 매수를 했던 게 바로 전기전자업종이었죠. 그래서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실적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세를 보면서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를 본다면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그리고 통신업 서비스 업종 그만큼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베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예상을 했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매도세는 바로 대형주 그리고 화학, 금융, 건설, 철강, 금속 경기 부양 관련주에 의해서 매도세가 출회되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부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5월 15일까지가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5일 전에는 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자체에서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외국인은 IT에 대해서 매수세 그리고 오락문화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IT 그리고 오락문화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STX 조선해양 자율협약 관련해서 이제 STX 그룹 전체가 된설을 맞았습니다. 뭐 거의 다 하한가까지 빠졌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은행업종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오늘 좀 하락 조정을 받는 듯 하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라면은 특히나 이제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M&A 때 아무도 그게 인수하겠다고 의향서 제출하지 않으면서 산업은행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 예,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오너십이 만약에 바뀌고 산업은행으로 넘어가면은 그 전에 대우건설이라든가 여타 기업들이 괜찮았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좀 예. 그런 길게 좀 내다보고 오히려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리스키하게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말리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요.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조금 쉽게 풀이를 해드린다면, 돈은 꾸준히 지원을 해주되 대신에 경영관리 같은 경우에 공동으로 맡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업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기업이 돈이 없고 그만큼 유동성적인 위기, 그리고 기업 지원책으로 이제 채권단 관리 체제가 나왔었고, 먼저 졸업했던 학생이 있었죠. 바로 금호석유화학이 졸업을 했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는 아니었는데 비슷한 경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낙폭이 상당히 컸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쉽게 갈 수 없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불똥이 떨어진 와중에 지금 시장은 냉정하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STX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상단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기술적 반등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의 매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한가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뭐 나중에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 발짝 좀 물러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반등을 노리시기보다는요. 우리가 항상 바닥권에서도 쌍바닥권이죠. 쌍바닥 패턴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하락을 했던 은행 업종이 바로 우리금융이었는데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STX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차원이 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다고 보는 게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도 은행주가 사실상 지금 조금 힘듭니다. 은행주가 힘든데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런 훈풍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상당히 냉풍이 다시 한 번 더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조금 접근을 자제하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스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채권단 관리 체제로 넘어간다 이런 소식이 듣겠지만요. 뉴스에 나오지 않은 비밀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부진 자체가 일단은 한 번 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대우건설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오늘 4%대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건설주가 오늘 하락을 다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종합주택 대책이 어느 정도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었고요. 우리가 주택 경기 전망 지수를 보더라도 100일을 기록했거든요. 100일이라는 거는 확장 국면, 축소 국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100일이라는 거는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전망지수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지금 살짝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는 거지 지금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돌아선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우리가 건설주는 오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만큼 재료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조금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정부 정책적인 부분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적인 수주를 받는 회사에 인해서는 우리가 좀 더 건설주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좀 대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여타의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이는 것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선반영이 됐었죠.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벌써 악재 그리고 호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대우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물산처럼 서울 강남 쪽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 번 더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아파트 물량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해서 지금 7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는 어느 정도 수요 자체가 지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뉴스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자체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건설주를 한 번 더 우리가 롱텀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왔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8시 뉴스에 싸이가 나왔습니다. 싸이가 나와서 신곡 발표를 했습니다. 9시 뉴스에 싸이가 나오는 거는 저는 처음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싸이가 영향력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5.38% YG 엔터테인먼트를 상승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한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곡이 발표가 된다면 우리가 이때 10월 2일 날이죠. 108,700원 올라갈 때가 런던 차트, 영국 차트 1등을 했을 때 108,700원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1차적인 목표가는 8만 원대, 7만 9천 원대까지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주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LG화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상당히 기간이 나쁘죠, 사실. 우리에게는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오늘 매도를 다 하고요. 그만큼 시장 자체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게 4월 달에는 긍정적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부정적인 시각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실적이 발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화학주라든지 건설주, 철강주, 경기 부양 관련주는 실적이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자체, 그 악재 자체가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롱텀으로 보면서 길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언젠가 2년 뒤에 3년 뒤에는 오르겠지 이런 관점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3개월 안에 꼭 수익을 나겠다 아니면 뭐 4개월 안에 꼭 수익을 내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화학주도 아직까지 반등 타이밍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중국의 대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화학주, 경기 부양 관련 도시화 계획보다는 지금 내수 정진을 먼저 시키고 있는 쪽이고요. 우리가 아베 신조를 한번 보더라도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어느 정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 보더라도 먼저 일단은 양적 완화 다음에는 내수 경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단 내수 경기를 하려면 화학주 같은 경우에 경기 부양 관련주, 일단 수출 쪽에 중국 쪽과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약간 좀 별개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음식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승 자체는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지금 화학주의 단기적인 반등은 우리가 의미를 두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지금도 무조건 관망입니다. 화학주는 관망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시더라도 이거는 개미 지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고난이도 별 5개짜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특급 고수가 아니시면 사실상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종목군들을 좀 찾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학주, 경기부양 관련주는 실적이 나오고 난다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지만 지금은 당분간은 관망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격이 뭐 떨어진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 이런 말이 증시에 있긴 하는데요. 뭐 실적이라든가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아져서 많이 떨어진 것, 그것은 이제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터닝하는 거를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따라잡은 늦지 않으니까요. 이상로 대표님의 말씀처럼 전문연의 말처럼 천천히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로스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연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기다리시는 코너죠. 자, 오늘도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하태준 차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내일장을 이겨낼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선윤 대표께서는 코스피 1980포인트 부근에서는 매수를 생각하시는군요. 개별 실적주에 관심이 필요하다. 종목으로는 웰크론 한테, 그리고 하태준 차장께서는 주식 대 현금 비중을 6대 4로 주식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닝 개선 기대 업종과 섹터에 관심을 두자고 했고요. 역시 어닝 시즌을 눈앞에 둔 그런 선택이면 싶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RF택입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지 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화두죠. 자,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는 1980 부근에서는 매수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지수가 지금 1986이거든요. 아직 좀 높습니까? 한 5, 6포인트?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충분히 그 예전에 이제 과거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제 1980으로 잡아놓은 건데 일단 오늘 연기금이 좀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서도 연기금이 항상 1980포인트가 깨지고 내려가거나 좀 지수가 방어해야 될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는 여지없이 매수가 굉장히 강한 양이 좀 들어왔던 사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1980포인트가 만약 깨고 내려간다면 당연히 방어적으로 기관들 매수가 좀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오늘의 이제 기관들의 차익 매도 물량 요거 좀 많은 물량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 크게 걱정할 정도의 물량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 일단 내일장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장 같은 경우 뭐 외인들이 오늘 좀 방어를 해줬지만서도 내일장 만약의 경우에 기관들이 추가적인 매도세가 좀 나와준다면은 사실상 또 한 번의 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1980포인트 아래에서는 매수는 굉장히 좀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꼭 좀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좀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지표들을 살펴보자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지만서도 그래도 뭐 꾸준하게 조금 양호한 측면 계속 50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 또 하나 3월 제조업 PMI 지수도 역시 꾸준하게 5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는 54.6포인트 꾸준하게 양호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그래도 월봉상의 기준으로 살펴볼 때는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시장은 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또 하나 또 환율 쪽에도 조금 오늘 굉장히 좀 막판에 좀 많이 오른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환율이 지금 118원에 지금 딱 이제 맞춰줬는데 환율 역시 지금 최근에 일본 환율과 반대로 가는 현상 정확하게 지금 차트상의 라인으로도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차트 우상향하는 지금 환율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환율이 조금만 더 빠르게 가주고 또 한번 4월 달에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자, 금리 인하 부분인데 이 점까지 같이 조금 나와준다면은 좀 시장이 좀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추경 예산 역시 뭐 20조 원 가까이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물량이라면 충분히 그 정도 자금이라면은 시장에 큰 상승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코스피 한 1800포인트 부근이나 그 아래에서는 강한 좀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당연히 종목을 살 때는 1분기 실적주 위주로 사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1차 산업은
IT, 더 이상 IT는 1차 산업이 아니고 0차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비중 중에서도 IT 관련 종목들은 비중은 30% 정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번에 한 제약이나 바이오주 관련한 종목들도 역시나 한 30% 정도 비중을 넣어두셔야 되고, 나머지 40% 정도는 한 현금물 비중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여타 다른 좀 실적 괜찮은 종목들로 편입을 하신다면은 좀 안전하게 이번 4월장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도 생겨주면서 괜찮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꼭 종목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식 대 현금 비중을 6대 4로 가져가자는 하태준 차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주식 대 현금 비중 6대 4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난주 7대 3보다는 조금 변경을 준 거고요. 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지표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일부 좀 생각보다 덜 나오거나 다소 좀 혼조세로 보이는 그런 상황도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물론 50을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좀 예상외로 부진했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죠. 일단 뭐 예상치 대비해서 제법 좀 부진했기 때문에 다소 좀 실망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고용이나 건설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문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최근 유럽 증시는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휴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 또 중국 증시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죠. 최근 지난주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나왔었습니다만은 다시 조금 부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2거래일 연속 외국인 코스피 선물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난주부터 다소 조금은 수급상이 약화된, 외국인 수급상이 약화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증시 휴장과 함께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또 한반도 긴장이 좀 고조되는 가운데 어닝 시즌이 임박을 하면서 다소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좀 눈치 보기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짐작이 되겠는데요. 거래대금이 또 6년 만에 최저를 기록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결국 체질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또한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코스피 2014년의 저항을 받으면서 다소 저항 매물 내지는 실망 매물도 일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여전히 단기 상승 추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또한 이번 5일날 있을 1분기 잠정 실적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만족할 만한 괜찮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4월 지수가 월별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05년 이후에는 4월 이후에 하락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단기 조정을 좀 하고 있고 조금 더 쉬었다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4분기 비해서 1분기 어닝 시즌이 크게 개선되길 기다리긴 어렵겠습니다만은 반면에 또 일부 또 업종 섹터 관련해서는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밀리면 다시 또 어떻게처럼 반등해서 살아날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6대 4 정도로 비중을 설정해 봤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뭐 월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춘곤증과 비슷한 용어가 있더라고요. 스프링타임 수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탄력이 둔화되다 보니까 일부 시각에서는 이런 미국 시장이 춘곤증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수세나 전반적인 상황이 양호한 쪽에 가깝다는 점도 간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무래도 그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워낙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꼽히는 이제 STX 그룹 주인이만큼 그와 관련해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자, 그와 관련해서 또 은행주가 오늘 타격을 적게, 뭐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정 부분 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늘 괜히 그 손실을 본 투자자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STX 그룹주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은행주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좀 우려 섞인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자,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죠.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STX 앞에 붙기만 했는데 전부 다 하한가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뭐 STX 뭐 엔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STX 페노션 다 하한가죠. STX 조선해양 전부 다 이제 하한가를 갔는데
지금 상황 좀 자율협약 체결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게 바로 워크아웃을 막기 위한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의 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근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주 내내 조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HTX 관련주들은 좀 더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는 거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럼 그 영향권에 있는 종목도 역시나 또 한번 은행주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지주, 또 하나 뭐 외환은행 같은 경우가 또 다 5% 정도씩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금융도 완전히 지금 5.47% 빠졌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5.5%가 흘러내렸고요. 그리고 외환은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잘 가다가 다시 다 5%씩 흘러내리면서 바로 다 저점까지 다 흘러내린 상황입니다. 자, 은행주들은 제가 볼 땐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자, 은행주들은 조금의 이제 하락폭이 더 이상은 좀 나와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은행주들이 만약에 하락폭이 좀 더 나와준다면은 은행주들은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뭐 충당금 쌓아야 되는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서도 단기적인 낙폭 이후에는 은행주들은 반등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이나 외환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게 단기 트레이닝을 해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홀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STX 관련주들은 내일 장 초반이라도 한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셔서 일단 리스크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하태준 차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방금 말씀하신 뭐 대표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STX 그룹의 이런 어려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네. 예전부터 계속 좀 이어져 왔었습니다. 물론 그룹 내부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했고 또 일부 그런 노력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또 평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력이라 볼 수 있는 해운과 조선 쪽 경기가 계속적으로 불황을 좀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 시도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약발이 크게 먹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약세를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물론 안정 찾고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틀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가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좀 신경을 쓰시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겠고요. 또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나름대로 뭐 충당금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좀 미리 준비 작업을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뭐 역량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각보다 크게 우려할 만한 데미지를 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문제는 이제 STX 그룹이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향후에 이러한 여파가 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좀 과대하게 오버가 돼가지고 다른 조선이나 해운 쪽들의 여파를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약간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은 좀 투자자분들께서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시고 또 주의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STX 그룹 이게 굉장히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해운, 건설, 선박엔진 요 몇 년 동안 제일 어려웠던 그런 분야의 사업들만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이 닥친 거 아닌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자, 종목 선정법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지금 시장의 이슈 자체, 정책 모멘텀도 있겠고, 당연히 수급 모멘텀도 있겠지만서도, 종목은 좀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디커플링 현상은 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개별주 종목으로 위주의 좀 편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특히 최근에 좀 많이 그래도 꾸준하게 다시 매수를 좀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인데, 코스닥을 제가 좀 주목하고 있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작년이니까 올해부터죠. 올해 1월부터 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한 순매수량 자체가 1조가 넘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550포인트 위로서 계속 약간의 횡보세를 보이고 있지만서도 한 번 더 크게 뚫고 갈 그런 모양새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정부 정책 추경 예산 관련인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외인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조금만 도와줘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심으로 한 종목을 조금 편입할 필요가 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당분간의 시장 상황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당연히 이제 IT 부품주들 역시나 그 갤럭시 효과가 갤럭시 시리즈가 항상 출시될 때마다 삼성전자나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줍니다. 자, 그 시점 자체가 왔다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IT 관련주들 좀 매수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정부 정책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에서 비중은 30 정도로 좀 편입을 꼭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태준 차장님입니다. 네, 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닝 개선 기대 업종이나 섹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볼 수밖에 없겠죠. 뭐 대표적인 거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T라든지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품 쪽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의약품과 함께 의료 정밀기기 쪽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음식료나 디지털 컨텐츠, 통신 장비, 오락문화 업종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데요.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나 좋은 종목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좀 꼽아본다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한미약품종군당,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뚝이라든지 컴투스, 위메이드, 게임아이, SM, YG엔터, RF텍 같은 종목들을 골라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좀 무거운 주식들을 또 몇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또 이번에는 약간 탄력성 있는 가벼운 주식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잠시 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법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성윤 대표께서는 웰크론 한택을 이제 재차 추천을 하셨는데요. 자, ES와 겸해서 추천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양호하고 작년에 받아놨던 수주 물량 자체가 지금 500억 정도가 이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500억이 그대로 올해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매출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추천드린 이후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1% 지금 딱 그냥 샀던 가격에 딱 머물러져 있는 흐름인데, 최근에 지금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2월부터 해서 이제 가을 투자자문 지분 정리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흘러 좀 내린 이유, 다시 이 포인트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좀 반등을 나올 수도 있는 그 시점, 제가 좀 참고했던 부분은 바로 한 번씩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 이후에 반등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그 현상이 조만간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 역시 또 한번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의 모습은 좀 보이지 않지만서도 꾸준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차트 흐름 자체가 바로 어제와 그리고 그저께죠.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좀 나타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좀 잡아주는 흐름이 좀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웰크론 한택 지금 수처리 관련주 중에 국내 좀 대장주 가장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포스코와 남양유업 쪽에 그 수주를 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추가적으로 받을 확률이 높고, 또 하나 국내에서 이 기술을 인정받아서 또 상까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려보겠고요. 매수가 자체를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내일 시초가로 역시나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좀 장이 막판에 좀 흔들려주면서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서도 오늘 올라가려는 시도 자체, 오늘 약간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 오르려는 시도가 좀 보였기 때문에 내일장은 분명히 좀 갭상승을 하거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신다면은 1차적으로는 제가 5,000원 말씀드리지만서도 목표가 잡았던 5,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추가 매수 또는 보유를 하십사,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하태준 차장은 RF텍이네요. 네. RF텍 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충전기 그리고 안테나 공급 업체인데요. 삼성전자 내 점유율이 한 35% 정도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삼성전자 내 1차 밴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와 함께 자기 공명 방식, 즉 한 3m 정도 거리에서도 무선 충전이 가능한 이런 방식의 무선 충전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 성장 부분, 그리고
향후 내년부터 좀 개화 내지는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이런 무선 충전 시장의 성장수의 가능성이 높게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실적 좋았는데요. 올해도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예상 실적으로 따졌을 때 PER은 6배에서 7배 정도 불과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향후에 오히려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목표가로는 19,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고점대가 2만 원대였었습니다. 2만 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내려왔다가 결국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대량거래량과 함께 21선을 회복해서 마감을 했는데 전고점 2만 원 내지는 어깨 분야 볼 수 있는 19,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가능성은 적습니다만은 17,000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RF텍에 대한 추천 말씀 들었습니다. AS로 넘어갈 텐데요. 웰크론텍은 조금 전에 추천 겸 AS를 해드렸으니까 하태준 차장의 AS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하이트질러가 좀 추가 상승 이어간 이후에 다시 또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이트질러에 대한 노이즈, 불협화음이 아직 완전히 제거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세금 부분도 이어서 MS 일시적인 하락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다소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지난번 가격 인상 이후에 1월달 들어서 일시적으로 좀 MS가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2월달 들어 다시 또 소폭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에 점유율이 좀 고전을 하면서 결국 주가가 좀 부진했었습니다만은 하반기 들어서 특히 이제 9월달부터 주가가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점유율 하락이 이제 향후에는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고 또 실적도 제법 양호하게 좀 발표가 되었었죠.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들어서 MS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있고 또 영업 통합 조직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영업 통합 조직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한 경기 방어적인 성향도 갖고 있고 또 여름 수혜주로서 또 유명한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시장에서 지금은 관심이 약간 뜸하지만은 향후에는 관심이 또 많이 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들어서 투신권에서 매도세가 끊이질 않는 바람에 좀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외국인들과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세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진하더라도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하이트 진로에 대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렉트 전략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한국투자증권 하태준 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 순서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